예, 반갑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 마치고 내려오느라고 한 30분 늦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사실 지금 우리는 농촌이나 산촌이나 어촌이나 도시민들이나 사실 이제 일상적으로 수해와 재해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것의 원인을 기후 위기로부터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 배출량이 늘어나면서 지구가 온난화되고 그러면서 지구의 온난화의 속도가 계속된다면 인류의 생존이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인류가 생존하고 성장해오는 과정에서 탄소를 배출하는 에너지원을 활용해서 성장해왔습니다. 생존해왔고 많이 성장해왔죠. 그러나 앞으로 탄소를 배출하는 에너지원으로 인류가 생존하고 성장한다면 아마 공멸할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할 거다라는 세계적인 문제의식 속에서 이제 경제체제가 탄소 경제체제에서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경제체제로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절박한 마음속에서 이렇게 마음속에서 전 지구적으로 탄소 중립 운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시면 전 세계적인 탄소 배출량을 증가하고 있죠. 348억 톤, 23년에는 3,680억 톤이죠. 기후변화는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 1.28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파리 협약에서 1.5도씨 이내로 묶어보자, 막아보자 이게 파리 협약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과정에서 자연재해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탄소문명의 쇠퇴와 새로운 재생에너지 기반 경제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이게 이제 이 그래프가 이제 그런 추세의 흐름들을 보여주는 그래프다 이렇게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미국의 동향, 미국의 동향도 사실 이제 트럼프 때문에 조금 역행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가 재생에너지로 가는 동향일 수밖에 없고요. 유럽은 자료를 보시면 제일 선제적이고 모범적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의외로 중국도 이 분야에서는 상당히 성과를 내고 있고, 이제 중국이 오히려 이런 쪽의 산업에서 공급망이랄까 이런 것을 선도할 정도로 중국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탄소 배출량이 늘어나고 세계 지구가 위험해지면서 사실 비관세 장벽들을 많이 세우기 시작했죠. 이 탄소를 제어하기 위해서요. 그러나 유럽은 이제 비관세 장벽이 아니라 철강이라든가 알루미늄이랄까 비료랄까 이런 6대 품목을 올해부터 탄소 국경 조정 부담 피밤이라고 하는 관세를 매깁니다. 관세를 매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같은 제품을 유럽에서는 탄소를 100톤으로 만들었는데 한국에서는 200톤으로 만들었다. 그럼 100톤의 그 차이만큼 탄소세를 내야 됩니다. 그렇게 시밤이라고 하는 탄소 국경제도가 되는 거죠. 이 제도는 앞으로 품목이 지금 6개 품목으로 돼 있지만 확대될 거고 심화될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세계 경제체제가 탄소 경제체제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제도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우리의 수출 항로가 우리 자국 국적선을 갖고 있는 수출 항로가 유럽 항로를 지날 때요. 여기에 이제 탄소 배출량에 따른 과징금을 매깁니다. 그 과징금을 1년간 산출해 보면 한 1, 2조 가까이 됩니다. 그럼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죠. 유럽 항로를 경로하는데 탄소 배출량이 범위 내에 늘어나고, 그래서 빨리 배도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수출 국적선이나 수출선들도 빨리 전환을 해야 되겠죠. 트럼프 시대의 탄소 중립은 유효한가? 어려운 과제지만 저희는 세계적으로는
기후 위기가 지구 온난화로 출발했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할 것, 유효하고 결국 트럼프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미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제 그 IRA 보조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좀 부분적으로 담겨서 될 텐데 이것은 불가피하게 그럴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글로벌 기업들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BMW, 현대 다 알리백 선언을 30년까지 하겠다, 40년까지 하겠다, 45년까지 하겠다, 50년까지 하겠다 다 선언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거기에 납품하는 모든 납품 업체들도 거기에 맞게 해야 됩니다. BMW에서 2028년에 우리 국내 한국차 납품 업체들한테 25년까지, 올해까지 당신네들이 공급하는 부품이 탄소가 제로라는 것을 증명해라. 증명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공문을 2018년에 썼어요. 아마 올해부터 그게 또 논란이 될 겁니다. BMW에서. 그래서 한국계 부품업체들이 BMW에 납품했었는데 그 제로라는 것을 보여줘야죠. 그럼 부품 하나 만드는데 전기라든가 원료라든가 이게 다 탄소 제로라는 원으로 해야 된다는 걸 증명해 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세계 100대 기업, 주요 기업들이 전환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리백 의미와 대응 관점은 설명 안 해도 잘 아실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나라가 수출 주도형 국가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나라가 대기업을 포함해서 중견기업들이 수출 주도형 국가로서 유럽 시장을 뚫고 나중에 미국이나 중국도 알리백 체제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우리가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재화를 생산해서 수출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아까 이제 탄소 국경 조정 분담금을 맞을 수밖에 없는 거죠. 삼성 핸드폰 하나 만드는데 CO2가 200톤 나왔다. 그러면 다른 나라 유럽에 수출할 때 100톤이다 그러면 100톤 값을 더 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현재는 그렇게 차액만 물리지만 앞으로 가면 그 차액 플러스 알파가 더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구를 온난화로 또 빨리 구하기 위해서. 그게 아마 2050년까지 아마 치열한 경쟁이 될 거고 재생에너지 경제체제, 그러니까 석유 중심의 경제체제에서 재생에너지 경제체제로 빨리 선순환하는 나라가 아마 이 재생에너지 경제체제를 선도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도 알리백 선언을 가입을 많이 했지만 사실 넘겨주시겠습니까? 사실 알리백 재생에너지 전기를 제대로 공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 또 넘겨주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전기는 수도권에서 많이 쓰고 또 이 재생에너지는 지방에서 많이 생산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재명 정부도 지상지소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태양광과 해상풍력 등 조력을 포함한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전기를 생산을 하고 그 전기가 생산된 곳에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 인센티브를 줘서 기업들이 오게 만들고 그 기업들은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 규모 있게 몇 기가 이상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곳이 전북 서남권 이쪽이 지금 제일 유일하게 빠른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전라북도가 문재인 정부 때 해상풍력 민관협의회를 통해서 어민들과 다 합의를 했었잖아요. 그것을 5기가까지 확대하는 건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늦어졌어요. 그때 이걸 조속해야 하는데 전남은 윤석열 정부 때 계속 싸워서 절차를 상당히 앞당겨갔어요. 우리가 제일 앞서 있었는데 그러나 우리가 이제 전북 서남권에 있는 해상풍력 또 새만금 지역의 해상풍력 또 우리 영농형 태양광을 통해서 다수의 재생에너지가 생산돼야 됩니다.
생산되고 그것이 공급될 수 있는 전력망이 구축돼야 되고 또 그런 전기들이 자유롭게 거래될 수 있도록 PPA 생산자가 이제 아마도 전기 수요자한테 직접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그런 제도. 그 다음에 지금 분산에너지법에는 한정된 에너지원만 돼 있는데 그것을 해상풍력을 포함해서 열어서 상당히 규모 있게 해야 됩니다. 삼성반도체가 1년에 뭐 2기가, 3기가 쓴다고 하잖아요. 저희가 그 해상풍력으로 1기가 해봤자 그 삼성 같은 회사가 만약에 온다고 했을 때 그 전력 수요가 다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업화 과정에서 전북이 농도로서 대응이 늦었다면 재생에너지 시대로 재생에너지 시대로의 전환할 때 우리의 자연적 조건이 지리적 조건이 좋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를 풍부히 생산을 해서 그걸 가지고 재생에너지 경제체제를 구축해서 지구의 탄소 배출량도 늘리고 경제도 발전시켜 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마 알리백산단으로 표현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이 알리백산단이라는 말을 5년 전부터 문재인 정부 제가 청와대에 있을 때 행정관으로 있을 때 이 지역이 결국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새만금의 산단이 알리백산단으로 전환돼야 되고 또 그것이 재생에너지가 많아지면 전주산단도 완주산단도 그렇게 전기 공급해주면 다 알리백산단 아니겠어요? 다 그렇게 공급해주면 그래서 그런 것을 선도적인 체계를 구축할 때 지구를 위협하는 탄소 배출량도 제로로 만들고 또 우리의 경쟁력도 올라간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제 어민들 또는 영농형 태양광 할 때 농민들과의 수용성 문제, 이익 문제들도 잘 보완해서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알리백산단을 몇 기가로 할 수 있는 제일 빨리 구축할 수 있는 데가 새만금입니다. 저기 전남도 많이 쫓아왔지만 거기 시간 좀 더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합의된 전남북 전북 서남권 쪽에 사실 그 꽂기만 하면 되는데 그 꽂는 것을 눈치 봐서 못 꽂은 거거든요. 해상풍력 꽂기만 하는데 그걸 빨리 꽂고 또 원래 군산시장님이랑은 이제 고창에서부터 쭉 이렇게 해서 해상풍력을 하는 것을 적극 검토했었거든요. 그렇게 하면 12기가 정도가 해상풍력으로만 생깁니다. 영농형, 새만금 내 수상태양광 빼더라도. 그래서 그런 전력을 조기에 구축하고 전력망을 구축하고 전력이 업자들한테 자유롭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한다면 아마 관세 장벽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중견기업들, 대기업들이 갈 데가 없을 겁니다. 원래 문재인 정부 때 삼성의 임원준의 한 명이 이 새만금에서 생산한 전기를 삼성한테 보내줄 수 있겠냐 저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글로 보내줄 수 있겠냐. 자기네들 아리백 해야 되는데 거꾸로 내려와라. 내려오면 주겠다. 이렇게 제가 제안을 한 적이 있는데 기업들도 이제 선택을 해가야 됩니다. 지금 바다 쪽으로 해가지고 해저 케이블을 끌고 가서 저 평택 쪽으로 해서 용인 반도체 공급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지중으로 올라가는 게 있고 해저선으로 올라가는 게 있는데 저희가 쓸 수 있는 양을 우선적으로 지역에서 쓰게 하고 여유전력에 보낼 수가 있죠. 네, 그렇게 해서 알백산단을 만들어서 새만금 산업단지가 무공해 또 지구와 함께 더불어서 그런 인류의 새로운 산업단지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지금 이재명 정부 100일